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 지금 6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나경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저와 함께해 주시는 이만희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 김민전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법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로 철야 농성 6일째입니다. 어제까지 46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조배수, 서지영,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철야 농성에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무법 폭거를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절박한 심경입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의원님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라이브도 21회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께 진실을 호소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적 의견을 모두 무시한 채 총리 임명 강행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선출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입니다. 국민들도 허니문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야당도 협치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소통은커녕 쇠도 달궈졌을 때 내리쳐야 한다며 내각 인선과 추경 그리고 각종 정략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방송 악법 그리고 검찰 해체 4대 악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묵도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수사기관부터 손발을 묶어놓고 시작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독식해 의회를 독재 거수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개혁 속도전이라고 설명하지만 달궈진 쇠를 내리치듯 반대 여론까지 두들겨 패겠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스폰 정치, 배추 투자 의혹, 자녀 특혜, 이미 수사 선상에까지 오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선 반대는 국민 눈높이와 법치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오히려 협박과 겁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검증에 대해 대선 불복, 내란 종식이라는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씌우며 야당 의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협박이며 야당을 향한 폭거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개인 범죄 재판을 변호한 변호사들을 국정요직에 꽂아 변호사비 대납 보훈 의혹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대북 송금,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 변호사들이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에 배치되고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요직이 이재명 범죄방탄 로펌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일까요? 국민 앞에서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질문조차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입틀막 정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포갑입니다. 인사검증은 야당의 책무이고 견제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진짜 헌정질서 파괴이며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권력형 방탄 시도일 뿐입니다. 이런 겁박으로 국민들의 시선은 다른 데로 돌려놓고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리스크를 덮기 위해 사법부 장악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그들이 꼭 가져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사법 장악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었습니다. 대통령 무죄면소법, 재판중지법, 대법관 증언과 같은 사법 장악 3대 악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치밀하고도 파렴치한 정치 공작의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 장악 악법 협박에 어제 열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권력 앞에서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 중 어제로 4건이 사실상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친명 좌장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정성호 의원의 발언입니다. 정 후보자는 최근 대학 특강에서 국민이 재판 중임을 알고도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으니,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으니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검사를 지휘하고 감독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를 직접 말하는 것은 이미 이재명 무죄 하명을 곧바로 실행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소 취소의 사유를 잘 알 것입니다. 법률에 위반해서 기소를 했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 공소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를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공소 취소 사유에 해당할까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결과는 당연히 사법 절차와 무관합니다.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치적 충성심으로 재판을 덮는 방탄 사령탑이 됐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법치의 최후 보루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프레임이 이제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한마디로 인사에 있어서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방탄 입법을 쏟아내며 이해 충돌, 재산 누락이 판을 치는 진짜 부패 집단이 누구인지 국민께서 이미 보고 계십니다. 진보는 부패를 넘어서 이권과 특권의 신분 카르텔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양광 사업, 지역화폐 사업, 지역 특혜 개발 사업, 국가 권력을 악용한 그들의 대물림 비즈니스 생태계가 공고히 구축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농성을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또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의회에서 오랫동안 국회를 사랑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사랑한 저로서는 의회의 이러한 오랜 관행을 깡그리 깨트리고 국회의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이러한 행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정말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전국 법관회의의 법관들의 결정을 보면서 이제 법관의 용기도 그리고 결기도 모두 사라진 지금의 사법부를 보면서 도대체 힘없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권리는 누가 지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와 사법의 독립을 비롯한 법치주의와 그리고 헌법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그리고 재판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무마하기 위한 바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되니까 완전히 그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무너진 이러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튼튼한 헌정 질서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고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이 얼마나 헌정 질서의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공감해 주시기를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독재는 결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무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독재는 반드시 총칼의 폭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독재는 선거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의 발언, 선출직을 존중하라는 그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면 결국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의 독재를 예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헌정 질서가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방송장악 입법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통위에서 오늘 방송장악 입법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언론 재갈을 먼저 물리고 사법장악을 비롯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입법을 차곡차곡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총리를 내놓고 그 총리를 동의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총리에 대해서 저는 언론조차도 우리 야당의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런 총리를 내놓고 국민들께 동의받을 수 있었을까요? 장농 총리, 스폰 총리, 배추 총리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아온 총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총리를 통과시켜 줘야 될까요? 이것은 이 정부의 인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는 굉장히 힘이 없어서 못 막을지 몰라도 국민들과 함께하면 또 국민들의 그런 민심이 변하면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저의 목소리에 귀를 꼭 기울여 주셔 달라는 말씀으로 오늘 6일째 농성을 이어가면서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랑 김성태 전 대표들이 지금 의원님의 노선이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것이 뒤집어진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당의 가장 혁신의 과제는 어떻게 통합을 이루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의 대통령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진보 좌파는 범죄자도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우리 보수는 사실은 끝없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 득실, 정치적 이익 관계에 따라서 끝없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진심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과 관련된 현안이긴 한데요. 오늘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안철수 위원장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안철수 위원장님 혁신위원장 된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잘 해주시라고 기대를 좀 모아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혁신위원장의 업무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은 이 골고루 듣고 혁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 과연 어떤 것이 그 당의 혁신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은 의원들과 함께 모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있을 수 없어서 농성을 시작하셨다고 취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 농성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민주당은 내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을 좀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남은 대책이랄까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제 크게 농성에 있어서 하나는 결국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법사위원장 문제. 법사위원장 문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입법 독재의 문제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 독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탄 독재의 문제는 사법 장악과 이 검찰 장악 문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우리가 그렇게 외쳤지만 아마 민주당이 계속 강행하겠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 김민석 총리의 후보자의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가시는 과정만으로라도 이번 총리 임명 동의안이 그들의 힘에 의해서 통과되더라도 저는 이 정부에 분명히 이것은 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결국 두고두고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민석 총리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그와 관련된 당 차원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일종의 사법적 판단 문제로 또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원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 독재 문제, 아마 그들이 원하는 입법을 빠르게 통과시킨 다음에는 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내주는 것이 아마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까지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재판을 겁박에 의해서 중지시키고 헌법 취지에 반해서 재판을 겁박에 의해서 중지시키고 또 공소 취소까지 한다면 저는 이것은 국민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분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사법 장악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사법 장악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한쪽으로는 이 공소 취소에 이를 정도까지의 여러 가지 행위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위해서 좀 노력하겠다는 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외교적 사안인데요. 중국이 정상절 행사에 우리나라를 초청했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으신지.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곧 루비오 장관이 방문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튼튼한 한미 동맹 구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굉장히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시대인데 중국의 전승절 초청에 우리가 가볍게 승낙한다면, 또 실용 외교로 포장한 그러한 언어로 가볍게 승낙한다면 저는 큰 외교에 있어서 패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해달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번 나토 불참과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